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네, 안녕하십니까. 해커스학원 박일혜입니다. 오늘 4월 15일 치러진 토익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총평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정보를 위해서는 해커스학원 사이트에 가시면은 더 많은 정보와 자료를 볼 수 있으니까 꼭 참고하시고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난이도를 먼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시험을 자주 볼 수 있을 때마다 많이 보지만 오늘 시험의 난이도 자체는 파트 5는 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파트 6의 난이도는 일반적으로 중하 정도로 잡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부터 짚고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으로 on이냐 in이냐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보았을 때 학생분들이 A랑 B,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둘 다 전치사네? 그럼 나는 이거를 한번 해석을 들어갈 거야. 왜? 품사가 같으니까 이건 해석 문제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on과 in, 그러니까 품사 자체가 전치사입니다. 저는 제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데 A번과 B번이 전치사다. 그러면은 이건 해석으로 푸는 게 아니라 결국 전치사가 나왔다고 하면은 그것과 어울리는 명사가 나오죠. 즉 콜로케이션 문제입니다. 이 문제는 절대로 해석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빈칸에는 어떠한 전치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뒤에는 5월 5일이 나와줬다. 이것과 어울리는 전치사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실제 시험 보셨을 때 온도 뭐뭐애고 인도 뭐뭐애고 얘를 조금만 더 들면은 만약에 선지에 at이라는 게 나왔다. at도 해석적으로 뭐죠? 뭐뭐애죠. 절대로 해석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문제는 옛날 구토익적인 문제예요. 사실 요즘에 엄청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닌데 요즘 토익의 경향 자체가 살짝 구토익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결국에는 빈칸 다음에 특정일이 나왔을 때 어떤 거를 찍을래? 라고 물어보고 있는데 많은 학생분들이 만약에 May만 봤다. 그러면은 빈칸 뒤에 월이 나왔기 때문에 in을 찍기가 쉬운 문제였습니다. 분명히 빈칸 뒤쪽에 월만 나왔다. 그러면은 in을 찍는 게 맞는 거겠지만 5월 5일이라고 특정일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는 in이 아니라 on을 찍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 트렌드, 다시 토익의 트렌드 자체가 나왔던 게 계속 나옵니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오늘 4월에 나왔던 문제가 7월, 8월에 또 나온다. 이렇게 가식적인 말이 아니라 오늘 나왔던 시험은 2주 후에 치러지는 시험에서 당장 나올 수도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꼭 정리를 하고 가셔야겠습니다. 다음 포인트는 about이죠. about을 보셨을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뭐뭐에 관한이라고 알고 계셨겠지만 이 친구는 시험 토익이 1년에 한 24번, 25번 정도 치러진다고 했었을 때 6번이나 7번 정도 나오는 인싸입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숫자 앞에서 about이 나왔다. 그러면은 약 뭐뭐 정도의 느낌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동의어를 보시면은 about, 그리고 around, 그리고 approximately, 그리고 roughly 정도가 있겠습니다. 이거 꼭 아시고 다음 시험에는 맞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를 보시면은 형용사 full에 관련된 문제가 이번 시험에 나왔죠. 형용사 full을 한번 보면요. 일반적으로 full 다음에 capacity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쉽게 들면은 야구 선수가 full power로 했다. 그래서 full capacity가 나오면은 그러한 어떤 물체나 어떤 주어에 완벽한 그리고 어떤 가득 찬 능력을 다 보여줬다의 개념이 full입니다. 꼭 full capacity 알아두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access와 accessing입니다. 별표해 두시고 이 문제는 1년에 한 5번, 6번 정도 나오는 문제가 바로 이 access와 accessing이죠. 이거 정리 꼭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시험장에서 access가 나왔다. 솔직히 시험 보러 가시는 분들 중에서 access가 접근, 이걸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 테니까 이번에는 꼭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화면 잠시 멈춰 주시고 이 두 문제를 풀어주도록 해주실게요.
시작해 보겠습니다. 액세스는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지에서 액세스를 보셨다. 그러면은 절대로 이것은 해석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문법 문제입니다. 그런데 액세스라는 것은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액세스 문제를 보셨을 때 첫 번째로 하실 게 뭐냐? 이런 액세스라는 게 결국 빈칸에 들어갈 게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액세스를 먼저 정리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액세스라는 것은 동사의 포인트가 있겠고요. 그리고 명사의 포인트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동사의 포인트를 먼저 보시면요. 액세스가 동사로 쓰였다. 무조건 타동사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일반적으로 액세스를 떠올렸을 때 여러분이 액세스 to를 굉장히 많이 떠오르십니다. 그래서 동사로 쓰더라도 to를 붙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액세스가 동사로 쓰였을 때는 무조건 어떤 동사다? 타동사이다. 그래서 뒤에는 전치사 to를 매개하지 않고 목적어를 바로 받아주는 습관이 있습니다. 액세스가 명사형으로 쓰였을 때를 지켜보면은 액세스가 명사일 때 중요한 포인트는 액세스는 무조건 불가산 명사입니다. 그래서 불가산 명사라는 게 어떤 포인트가 있냐? 액세스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불가산 명사이기 때문에 단수 표현 그리고 복수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액세스 앞에 unaccess 액세스를 한 개라고 셀 수가 없겠고요. accesses, access에 es형을 붙여서 복수형을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액세스 문제를 봤다. 그럼 첫 번째로 하실 것은 절대로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법적으로 이 access가 동사인지 명사인지 먼저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리를 먼저 보시면요. should라는 조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뒷자리는 동사 자리가 맞는 겁니다. access가 동사일 때는 바로 타동사입니다. 뒤에 목적어를 받을 때 전치사를 매개하지 않고 그냥 access, 목적어를 받는다. 정답 뭐다? A번의 access가 정답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문제를 봐주시면은 너 액세스 고를 거야? 액세시스 고를 거야? 근데 자리를 먼저 봐주시면은 need라는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access입니다. 그럼 이 자리는 결국 명사 자리가 되겠죠. access가 명사일 때는 중요한 포인트가 불가산이기 때문에 이렇게 복수 형태를 만들 수가 없겠다. 그래서 정답은 I need access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보면은 access가 명사로 쓰였을 때는 전치사 to를 굉장히 많이 매개합니다. 해석적으로 한번 보시면은 I need to access to the file 이 아니라 I need access to the information 나 그 정보에 대해서 접근권이 필요하다. 이 정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도 한번 지켜보시면은 결국 access냐 accessing이냐 이 포인트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실 것은 무조건 자리를 먼저 봐주셔야 됩니다. 자리를 먼저 봐주시면은 결국 obtain이라는 타동사 다음에 나오는 거기 때문에 목적어가 나와줘야겠죠. 그러면은 1번의 access는 명사로서 목적어에 들어갈 수도 있겠고요. 근데 B번을 봐주시면은 accessing이라는 동명사도 목적어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핵심적으로 여러분이 아실 것은 B번의 accessing이라는 것은 결국 뭐다? 동명사이다. 동명사는 쉽게 말해서 동사를 명사화하는 겁니다. 그런데 명사화가 되더라도 원래 동사의 성격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access라는 것은 결국 타동사이기 때문에 accessing을 만들더라도 결국 뒤에는 전치사 to를 매개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도 access가 되는 겁니다. 넘어가실게요. 네, 5번 포인트 별표해 주시고 이 포인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솔직히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이 좀 늦었죠. 그래서 뭐 토익 보고 뭐 집에서 넷플릭스 보고 유튜브 보고 싶은데 솔직히 이것까지 보는 거 좋아하지 않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이라면은 이거 하나 정도는 정리할 것 같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질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해커스 자유게시판을 굉장히 많이 읽어보는데 학생분들이 일단 A번, B번을 보고 이거 전치사네? 그러면서 해석을 시작합니다. 해석을 보면은 그 패키지는 무조건 도착해야 돼. 그러면은
영업일 기준으로 5일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해석적으로 접근하면은 1번 뭐뭐 안에 이것도 괜찮고 그리고 5일 전에 이것도 해석적으로 보면 얼추 맞아요. 그런데 이 문제를 보셨을 때 여러분이 아셔야 될 마인드는 뭐다? 이거는 3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해석의 탈을 쓴 문법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분들께 가르쳐 드릴 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나 대학교 들어와서 영어를 배우실 때 이렇게 within이나 before를 보시면 전치사의 분류 중에서 뭐 시점, 기간 이런 거를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모르셨을 겁니다. 이 문제의 핵심이 뭐다? 해석적으로 뭐뭐 안에 도착해야 된다. 그런 거는 아예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결국 전치사가 나왔다. 그래, 여러분이 첫 번째로 하실 건 뭐다? 뒷자리를 봐주시고 결국 빈칸에는 어떠한 전치사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목적어로서 뭐가 나왔는가, 즉 콜로케이션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빈칸 뒤에 나온 게 뭡니까? 5 days라는 게 나왔습니다. 여기서의 논점 자체는 이 5 days가 뭘까? 시간 아닌가요? 맞아요. 근데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여기서 나오는 이 days가 뭐냐? 두 가지 관점에서 보실게요. 시점이냐? 기간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점이냐? 기간이냐?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days, 그리고 weeks, years처럼 시간에 관련된, 시간의 길이에 관련된 표현이 나왔다. 그럴 때는 기간 표현이라고 해주시고요. 시점이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봤을 때 시점, 거기를 찍을 수 있어야 돼요. In 2002, 2002년에 이렇게 찍을 수 있는 것을 뭐라고 한다? 시점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결국 A와 B라는 것은 시간 전치사 안에서 그 다음에 목적어로서 시점이 오냐 기간이 오냐 그 문제였습니다. 그러면은 빈칸 뒤쪽을 봐주시면 결국 5 business days, 영업일 기준으로 5일 들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것은 시점이 아니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정답이 within입니다. 뭐 해석적으로 뭐뭐 안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한 번 더 풀어볼게요. 화면 멈추고 한번 풀어보세요. 들어가 볼게요. 결국 A번과 B번이 나왔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져가셔야 될 마인드는 나는 이거 해석해야지. 그러면은 졸업을 못합니다.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라 뭐다? 시간에 관한 전치사 문제구나. 나는 뒤에 명사가 뭐가 나오는지 봐야지. 근데 이번에는 March 1st, 3월 1일이라는 점을 찍을 수 있는 시점 명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찍을 수 있는 것은 within은 그 다음에 뭐가 나온다? 기간이 나와주고요. before는 시점이 나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답이 2번이죠. 이걸 해석적으로 보시면은 해석적으로 보면은 뭐 3월 1일 이내에 이것도 됩니다. 문제는 뭐다? 이건 해석 문제가 아니라 문법 문제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세요. 마지막으로 파트 6에서 한 문제 하고 오늘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포인트가 in addition to라는 전치사가 있었죠. in addition to는 실제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친구입니다. 이번 기회에 꼭 정리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빈칸 자리는 in addition to가 들어가서 그의 regular한 duty, 일반적으로 하는 일 말고도 저는 또한 지역 하스피럴에 지원을 했다. 그래서 in addition to를 보셨을 때 뭐뭐 외에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in addition to를 보셨을 때 떠올리실 것은 당연히 beside입니다. 거의 동의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부분을 꼭 정리하고 가셔야 됩니다. 왜? beside와 beside는 실제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정리를 먼저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beside와 beside를 왜 헷갈리냐? beside를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문법적인 포인트가 떠오르는 게 아니라 besides가 떠오르실 거고 beside를 보시면은 beside가 떠오릅니다. 이 영원한 연결고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걸 끊을 수 있도록 오늘 도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그래요. 실제 토익 시험이 나왔다. 그러면은 이 출제자들도 여기가 어렵다는 거, 여기를 학생분들이 헷갈린다는 거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보통 같이 나오는데 저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이렇게 헷갈리는 게 2명이 있다. 그러면은 쉬운 친구부터 공략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제가 봤을 때 이 2명 중에서, 이 두 친구들 중에서 쉬운 건 당연히
beside입니다. 이거 정말 쉽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beside. 점수 잡는 해커스.